자,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하냐? 자, 로지스틱 모델에서의 이제 샘플링 덴시티라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 샘플링 덴시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관측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xi가 있고 yi라는 관측치가 있으면은 이 y의 확률 분포를 관측치 하나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가정한 확률 분포를 이거를 샘플링 덴시티라고 해요. 그럼 이 전체 이 한 쌍의 샘플링 덴시티,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y의 샘플링 덴시티, 이거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하면 0인데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은 이렇게 피팅을 하고 0의 확률은 1하면 0이니까 이렇게 1에서 이걸 뺀 거, 이렇게 추정을 피팅을 하는 게 방식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샘플링 덴시티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n개의 샘플이에요. n개의 샘플, 데이터셋이 이렇게 n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n개. 그러면은 이 전체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는 뭘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전체 데이터의 조인트 샘플링 덴시티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왜? 이게 다 곱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놈은 이게 1일 거고, 어떤 놈은 0일 거고, 어떤 놈은 1일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을 이제 다 만약에 1인 놈들은 요거를 이제 1인 놈들이랑 이제 0인 놈들을 걔네 놈들을 그러니까 요거를 다 곱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똑같아 그냥. probability p y 바 x 요거랑 똑같은데 요거를 좀 더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랜덤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샘플이니까 서로 이제 샘플 길이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덴시티를 그냥 곱해도 이제 독립사건이니까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LE를 한다는 거는 얘를 이제 likelihood 펑션을 봐가지고 얘를 최대화하는 베타 제로, 베타 1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똑같아. 베타 제로랑 베타 1을 우리가 만약 알면은 얘는 그냥 조인트 샘플 덴시티인데 이 베타 제로랑 베타 1을 모르고 얘를 모르고 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얘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찾는 게 이제 likelihood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최대화하는 걸 찾는 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피팅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나오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최대화하는 식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떤 변환을 해가지고 그걸 최대화하는 식을 찾아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구하는 그런 방법은 이제 이 책에서 다루진 않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니까 이제 여기는 원리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타 1하고 이제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을 피팅을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아까 똑같은 그 디폴트 자료인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어쨌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로그 오드에 대한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테이블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디폴트 데이터를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잔고에 대해서 회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 리그레션을 돌린 거예요. 로직 리그레션 돌렸다는 거는 이 x, y의 요 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한 다음에 얘를 최대화하는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제로, 베타 1을 구한 값이 이거예요. 코이피션트는 얘는 이제 베타의 값이고요. 근데 스탠다드 에러가 있는데 얘는 이제 스탠다드 에러 베타입니다. 이제 베타 해시고 얘는 베타이고 얘는 이제 제스트틱인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그냥 MLE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그거 라이클리후드 최대화치 하는 값이고 얘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표준 오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 하나에 대해서만 추정하기 때문에 이 샘플을 어떤 걸 뽑냐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분산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게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사실 이제 ML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OLS에서는 사실 Y에 대해서 이제 가우시안 엡실론 텀에 대해서 노말 가정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MLE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따라요. 이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 근사 분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라이클리후드 SEO 테스트가 있고 뭐 와일드 테스트가 있는데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구한 베타가 우리가 구한 이제 베타에 대한 추정치가 만약에 이 값이 높으면은 이 구한 베타 추정치가 다른 샘플을 뽑으면은 그 값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요 놈을 이제 요거로 나눈 게 이 값이 Z 스태티스라는 이 값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값이 되게 크면 클수록 이제 그거예요. 자, 이제 베타를 여기 의외 베타가 더 얘가 되게 유의미하다는 거야. 유의미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얘를 구할 때 우리가 근사분포를 구할 때에는 사실 그 이제 모수에 대한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이 가정이 뭐냐면은 이제 모든 이제 베타가 0이라는 가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인터셉트 텀이면은 베타 1이 0이 귀물 가설이 베타 1이 0이고 이제 대립 가설이 이제 베타 1이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나온 베타 추정치가 이제 굉장히 베타 추정치의 Z 스태티스틱 굉장히 높으면은 이 값이 이거의 절대값이 되게 높으면은 그만큼 요게 이 귀물 가설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Z 스태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킨 게 이제 P-value예요. 그러니까 Z 스태티스틱이 높으면 P-value가 되게 좀 낮아요. P-value라는 거는 이제 이 귀물가설, 이 데이터가 귀물가설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귀물가설이 힘을 실어주는 정도가 이제 되게 낮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코에피션트가 이제 0.005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의 스태티스틱 24.99 P-value가 0.0001보다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쵸?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이제 스튜던트라는 변수에서 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학생이면은 이제 X가 있는데 이제 학생이면은 1이고 학생이 아니면은 0 이렇게 코딩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범주형 프레딕터인데 이걸 이제 코딩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이면은 이제 코에피션트가 이제 그거 뭐냐 스튜던트의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되게 이게 이걸 보면 되게 유의미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면은 이제 그 다른 모든 변수가 다 없을 때 그러니까 스튜던트 학생 여부만 놓고 봤을 때 학생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이 아닐 때보다 파산 확률이 더 높게 나왔다. 이게 포지티브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스튜던트 코에피션트 여기서는 포지티브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음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학생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랑색이 이제 파란색이 뭐였지? 스튜던트. 파란색이 학생이 아닌 거고 주황색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근데 보면은 이제 밸런스가 똑같은 밸런스 수준에서는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생보다 파산할 확률이 되게 좀 높아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라는 팩터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 밸런스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거 스튜던트 코에피션트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되오냐? 여기서는 밸런스라는 팩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안에는 이제 밸런스 잔고라는 그런 효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학생 여부가 여기서는 학생 여부만 나왔는데 학생 여부라는 건 결국에는 밸런스의 높고 낮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를 따로 넣어서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거의 한정된 얘기는 아닌데 책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선형회계랑 똑같아요 이런 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했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프레딕터가 하나일 때 이제 하나의 프레딕터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쭉 그리는 방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 그런 경우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프레딕터가 아니라 클래스가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스 했죠. 파산 혹은 파산 아님. 근데 여기서는 클래스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수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이 a 혹은 b 혹은 c면은 이거 모델 피팅 이렇게 하겠죠.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모델 피팅을
요렇게 모델 피팅을 했다면은 얘는 이제 이 클래스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이제 A일 경우 X가 조진 데이터에서 범주가 A일 거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B는 또 이렇게 모델을 넣고 C는 나머지 경우는 그렇게 빼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만 베타가 좀 더 많아지겠죠. A에 대해서 특수한 베타가 있고 B에 대해서 특수한 베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딱 구해가지고 얘를 MLE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뭐 추정해야 되는 모수가 P개만큼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범주가 2개보다 많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뭘 쓰냐면은 이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씁니다. LD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